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금요일 오늘 시간에는 또 저희가 그동안 자주 좀 뵙고 싶고 모시고 싶었던 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바로 김홍걸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7월 중순쯤에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국회 앞에 이사 와가지고 멀지 않으니까 자주 오셔서 뭐 남북관계 문제 아니면 국회 돌아가는 상황 이거 좀 자주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 네,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자주 모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먼저 이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된 다음에 처음 뵙는 거니까 이번에 당선되시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된 소감 이것도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네, 뭐 대략 알고 들어왔지만 그렇죠. 들어와서 보니까 네, 할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 어,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모습은 네,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이고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네. 하는 부분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이번에 국회는 21대 국회는 통합당 의원들이 보이콧도 좀 하고 안 들어오고 하면서 예. 좀 늦어졌죠. 늦어지고 또 이렇게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뭐 여러 가지 프레임, 뭐 이른바 뭐 독재 프레임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전파시키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는 국회의 모습,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저희가 뭐 앞으로 계속해서 모실 거니까요. 예. 그때마다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의원님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뭐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역할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상임위가 외통이에요. 예. 외통이 일지망이셨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국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 뭐 1년, 2년 전부터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외교 통일위를 해야겠다 하는 네. 생각은 뭐 당연히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외통위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외통위원으로서 지금 남북 관계 상황 특히 지금 교착이 돼 있는데 아직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왜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 진단부터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착이 근데 됐을까요? 먼저 외통위에다가 제가 네. 정보위까지 겸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느낀 점은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정말 민감한 특급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좀 의견을 구하고 네,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정부 당국자들이 좀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동안에 어떤 의원들은 그 좀 기밀사항 보고받은 것을 함부로 막 밖에 떠들어서 네, 좀 문제가 되기도 해서 그런 점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상의하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예. 뭐 더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논의해서 예. 더 좋은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전에 질문하셨던 게 이제 맞아요. 현재 왜 이렇게 한반도 교착 상황. 상태가 예. 됐을까? 진단부터 먼저 해보죠 저희가. 뭐 거슬러 가자면 네. 이제 결정적인 것은 역시 작년 하노이 회담 하노이 결렬이죠. 노딜. 거기서 조그만 합의라도 이루어졌다면은 네. 지금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즉흥적으로 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 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했던 북한 측은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웠고 이제 이 미국과 다시 협상에 나섰는데 또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 다시 나오는데 아무래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노딜 이후에 다시 또 회담했는데 잘 안 되거나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그런 걸로 흘러가게 되면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뭐 통미봉남으로 간다든가 또 벼랑 끝 전술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기에도 안타깝고, 네. 북한이 정상 국가로 대접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든가 이 안전 보장 이런 네. 것을 받으려면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들만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좀 결국 가장 잘못을 크게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좀 무리수를 둔 거죠. 네. 깜짝 쇼를 해버린 건데, 네. 우리도 사실 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 2년 전에 정상회담 주선한 게 네. 너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거에 너무 의미를 두고 우리가 만나게만 해주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게 어디냐. 만나게만 해주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네. 하고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뭐 그런 그때는 뭐 사실 다 그랬죠. 판단착오는 뭐 저희가 다들 했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것을 깜짝 쇼로만 활용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노이 노딜까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 역할, 우리 정부의 역할, 또 우리 국민들의 역할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뭐 대북 전단 문제도 있고 해서 더 좀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네. 특히 결국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게 이 좋은 얘기를 해도 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갖지 못하면 북측이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먼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뭔가 협상에 필요한 카드를 내놓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하는 점을 좀 단호하게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이 밝힐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시간이 미국 대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상황이 또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선 전에 작은 합의라도 나오게 어떤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대통령 같으면은 가망이 별로 없다고 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반 정치인과는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작은 성과라도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 말고 설득을 해야죠. 참 이게 글쎄요,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울고 웃고 막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있으면서 남북 관계도 좀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노이 노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감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둔, 어떻게 보면 뭐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뭔가 돌파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바이든 부통령이 네.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틀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죠. 더 어렵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 되고 나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또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선 전에 네. 좋은 방향으로 작은 합의라도 해서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틀어놔야 누가 이기든 간에 그것을 거꾸로 돌리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대선 전이 중요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뉴스 넘넘님께서 김원걸 의원님 하면서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네,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선 전까지 시간 지금 뭐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한 100일이 중요하다, 90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뭐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능한 시간대가 네, 10월 초, 9월 네. 말. 9월 말.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네, 정상끼리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시간도 네,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선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나온다든가 뭐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나와서 네, 정상을 대신해서 작은 합의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은 이제 깨져 버렸으니까 그 네. 딜은 네. 뭔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약간 붙여야죠. 근데 영변에다가 뭐 다른 것을 북한이 다른 시설을 조금 붙인다든가 네. 미국은 제재 완화에다가 예. 뭐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의 네. 의미로 이 평양에 연락 사무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것을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게 인심 썼다는 소리 듣지 않고 네. 뭐 북측이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네. 우리 인력을 보내가지고 계속 감시하겠다 이렇게 이 명분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네. 듣고 보니까 솔깃한데요. 네. 네. 명분을 그러니까 만들 그 수 있다. 정도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다 하는데 지금 또 불안한 점이 어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네. 중국과 미국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제 보도에 나온 내용을 사실 2, 3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 예. 남중국해에서 예. 뭐 대만 해협이나 네. 또는 그보다 좀 남동쪽 어떤 동남아 근처 네. 이제 영토 분쟁이 있고 여기까지가 뭐 누구의 영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쪽에서. 분쟁이 네. 있는 그런 지역에서 네. 약간의 무력 충돌을 미국이 중국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래서가 아니고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네. 이제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중순 사이에 네. 뭔가 그런 걸 터뜨려서 네. 뭐 현재로서는 지금 뭐라도 해야죠 다. 뭔가 반전이 예. 없으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정치인이라면 감히
위험해서 할 그렇죠. 수 없는 것이지만 네. 작년에 이라크의 이 군사령관을 이 미사일 공격으로 죽인 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이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미중 간의 긴장이 그렇게 고조되면 네. 상당히 한반도 문제도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중국과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네. 대신에 북한과는 미국이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네.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왜냐하면 북한을 중국에게서 좀 거리를 떼놓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은 이제 미국이 이 자기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네. 대신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안 하고 방해를 하는 식으로 또 보복하는 게 중국 외교의 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들고 사실 정말 불안한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 변수가 너무 변수가 많네요. 너무 변수 정말 많고. 많습니다. 중국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계산을 해보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이렇게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게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지, 예. 아니면 북한과 좀 풀어서 깜짝 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도움이 될지. 그렇죠. 우리 정부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위터 메시지가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좀 판단하라고. 이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좀 극적인 변화가 없지 않는 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귀에 남는데 아까 뭐 이라크 사령관, 이란 군사령관 말씀하신 거죠. 이란의 군사령관이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미국이 양해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미국만 바라본 게 아닌가요? 이런 까르마님께서 질문 좀 주셨는데요. 우리도 뭐 그렇게 저질러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미국이 이 한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치고 나갈 경우에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 생각하고 미국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면 이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게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은 하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봐서 이 정도면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수습이 가능하겠다 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해야죠. 그리고 일단 적극적인 설득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설득할 이 방법이 없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풀어볼 테니까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켜서 북미 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견인해 내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봐라 하는 그런 설득을 사실 예전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북측이 우리가 미국과 어떤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당신들 뭐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미국이 반대하면 또 금방 태도 바꾸는 거 아니냐. 어떻게 믿고 이걸 추진하겠냐. 그러니까 큰 소리만 치지 말고 확실한
믿고 우리가 해도 돼야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라. 나중에 딴소리 안 한다는 네. 이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북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미국의 반대 때문에 이 4.27, 9.19 그때 합의했던 부분을 아직 이행 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을 되네. 설득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외교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네. 단호한 의지가 있다. 이걸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 보고 뭘 할 테니 나와라 이렇게 해도 협상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하러 나왔다가 허탕 칠 바에는 우리는 아예 안 나간다. 이게 북한의 지금 기본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노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좀 믿고 나왔던 그런 것보다 네. 그냥 믿었는데 이제는 뭘 이제 들고 와서 보여줘야 믿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뀐 거네요. 네. 이 어떻게 보면 북비핵화 협상, 네.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에서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일을 악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를 진짜로 원했다면 네. 그때는 작은 것을 주고도 이 큰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북한에게 선물을 꺼내서 보여주고 안심을 시켜주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 그게 정말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임종석 특보도 그렇고 서훈 실장도 그렇고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외교안보 라인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다시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된 라인, 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일단 통일부 장관은 네, 이제 외교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자리니까 뭐 북한을 상대로 네,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그 자리를 맡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나머지 분들이 그분들이 힘든 과제를 지금 떠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9.19, 4.27 때 했던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나갈 수 있다 하고 북한을 또 설득해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정말 힘든 일을 지금 그분들이 맡으신 거죠. 예, 힘을 낼 수밖에 없네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답답하고 하지만 뭐 아까 질문 주신 까르마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적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고 너무 미국에 특히 트럼프한테 의존하는 게 향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이 경색된 관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개성공단 그 사태 상황 또 금강산 관광 상황 이런 것도 좀 풀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관건은 북한의 반응,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하는 이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국회에서 태영호 의원 보시면 화나시겠어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화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고 네. 자신이 소속된 통합당에 손해가 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두 명의 그 탈북민 출신 네, 지성호 의원, 국회의원들이 우리 그 외통위로 네.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선거 전부터 예상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외교통일위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을 했죠. 한편으로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때 두 사람이 너무 앞서 나가다가 맞아요.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러면은 앞으로 이 외교통일위에서 통합당 측이 무슨 얘기를 하든 신뢰성이 떨어지고 네. 통합당 입장에서 봐서는 이 골치 아픈 존재,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막 무슨 80년대에 네. 이 대공 분야 형사들 뭐 1987에 나오는 박처원처럼 네. 막 상대를 막 윽박지르고 사상 전향했냐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고 네. 이번에 상임위 회의에서도 네. 뭐 김정은 하명법이다, 김여정 하명법이다 하면서 대북전단 네. 규제 문제 가지고 북한에서 시켜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다른 야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묻혀버리고 맞아요. 그분 얘기만 보도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통합당 입장에서 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익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통합당이 아무리 쇄신을 외치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구시대의 그 잘못된 구태를 벗겠다. 이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그분이 이 국회에서 그냥 철진한 색깔론 그런 구시대적 방법을 쓰면은 뭐 통합당에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국가 그러니까 정치 발전이나 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태영호 의원의 이런 발언이라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는 땡큐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은 참 비극일 수도 있는 안 좋은 그런 모습. 20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랐거든요. 2020년에 이런 얘기, 특히 또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랄만한 일이었는데요. 외통위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 근데 저는 태영호 의원이 그러니까 이 남쪽 사정을 몰라서 그런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 의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비난받더라도 이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지지해주는 이 소수의 극우 세력에게만 박수 받을 수 있으면 괜찮다. 뭐 자신들이 소속된 당에게 부담이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정치적으로 이익 볼 수 있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박수 보내주는 소수의 세력만을 상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그 점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 자신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지자들한테 우리 정말 이렇게 국회에 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지르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도가 지나친 말을 하고 선을 넘으면 네. 이 통합당 지도부에서 좀 말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그분들이 이제 임기 말로 가게 되면 네. 이제 뭐 3년 후, 4년 후 되게 되면 네. 아마 지도부나 누가 말려도 안 들을 겁니다. 더 안 듣겠죠. 예. 그럼 통합당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되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타일르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통위가 열릴 때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주목을 받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것도 외통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정책 대결을 하고 예. 어떤 대안을 만들고 언론에서는 뭐 바람직한 얘기, 수준 높은 얘기 나온 건 보도 않고 그런 것만 자극적인 예. 거 위주로 보도를 하거든요. 언론의 속성인 점도 있고 예. 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요. 이 뭐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독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모습 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국민들께는 저희가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 네. 설득해서 참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네. 당연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계산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적으로 너무 뒤지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해가지고 이 국민들께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은 힘드니까 네. 국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이렇게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정 여론을 받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네. 그것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그런 계산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계산해서 네.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면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로서는 참 이 딜레마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그 동안에 국회에서 계속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진짜 답답했죠. 정말 수많은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가 그랬죠. 결국 폐기되고 네네. 이런 걸 보면서 국회에서 왜 일을 안 하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네.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제 또 그러니까 야당에선 독재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야당은 예. 여당이 좀 부드럽게 협조적으로 나오면 네. 시간 끌기 작전, 그렇게 발목 잡기 작전으로 가는 거고, 네. 또 강하게 나가면 네. 독재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협치할 생각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당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협치는 국민들과 해라.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통과시키고 그럴 때는 박수도 받고 뭐 독재라는 얘기 강하게 나가고 비판을 하겠지만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일하는 국회 이거였다라고 하면 이 여론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 의원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의원님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는 걸로 약속하고요.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